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네,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거의 뭐 한 6주, 7주 만에 한 것 같아요. 머리가 바뀌셨는데요? 예, 머리를 저희 분장 선생님께서 예쁘게 다듬어주셨습니다. 앞머리를 내리면 한 5년은 젊어 보인다고. 5년 젊어졌는데 20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대본에 없는 질문 아닌가요? 대본에 있는 질문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차쌤을 만나 뵈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공무원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잖아요. 갑자기 공무원이. 네. 그래요. 원고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요즘에는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아하. 이게 트렌드가 있을까요? 어느 시기에 어떤 직업이 더 유행을 하느냐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세를 따르면서 취업을 하는 우르르 몰려가는 묻지마 지원을 하는 트렌드도 유효하고요.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만 한 우물만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직업적 소명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예전만큼의 숫자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다양한 기호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채 빨리 직업을 갖고 안정을 가지려는 분들도 있고 뭐 둘 중에 뭐가 더 정답이다라기보다는 트렌드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자면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세를 따르는 트렌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트렌드가 좀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잘했나요? 네. 이해가 됐네요. 이해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인가요? 예, 이렇게 말하면 누가 공무원 취업 특집 얘기하는 줄 알겠지만 공무원은 아니고요. 종합상사 기업인 LX 인터내셔널의 채용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정확히 어떤 기업이죠? 네, 옛날 LG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범 LG가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1953년도에 라키 종합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반도 상사, LG 상사로 넘어가서 LX 인터내셔널의 회사로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여 개국의 50여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원개발, 트레이딩과 같이 기본적인 종합상사가 갖추어야 될 사업의 틀도 갖추면서 물류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광산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중국과 호주에는 광산회사의 지분까지 갖고 있는 종합상사로서 좀 적극적인 사업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상사 산업 자체가 최근에 환율이 급등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호조를 띠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3분기 매출에 대한 실적이 어저께 기사에 나왔는데 매출은 5조 원, 영업이익은 2,614억 원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LX 인터내셔널의 최근 이슈 같은 게 있으면 무엇일까요?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재생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까요? 다양한 발전소 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만 친환경 관련된 발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인수를 했던 게 지난 4월 달의 이슈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실적과 성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까지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해당 기업이 ESG 페이퍼를 오픈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 환경 그리고 고용 지수 뭐 여러 가지 측면의 회사의 역할들 잘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고요. 이 기업은 아무래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비교 혹은 GS 글로벌이나 뭐 삼성물산과 같이 기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종합 상사들과 비교했을 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경쟁력과 차별화가 있는지를 좀 구분지어 가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물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콜드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콜드체인이라 하면 이제 저온 유통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과의 연계된 다양한 물류 관련 사업들을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실제 지원하려는 자소서나 면접 때 어떻게 잘 녹여서 나의 강점과 연결 지어주는 작업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LX 인터내셔널 채용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목이 메이죠. 왜냐하면 이게 네, 채용 너무 소식이라는 신나서. 게 신나는 것도 있지만 또 벅차오르는 게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용 소식이 좀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제가 소개해볼까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준비된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은 저에게 왔어요. 3번 카메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밤 11시까지 서류 접수가 화면이 나왔네요. 예정이고요. 주요 조직 부문에 맞게 사업 부문, 지원 부문에 나누어서 채용 소식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사업 개발 부문에서는요, 신규 품목과 거래선 발굴, 신규 개발 가능 사업을 서칭하는 신사업 개발과 관련된 직무가 전공 무관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 관련된 직무에서 뭐 HR 직무, 재경 직무 등의 채용들이 있는데 각각의 업무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 최근의 채용 트렌드를 할 수 있는 채용 공고의 직무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겠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냥 단순히 이렇다네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업무의 상세 내용에 나의 어떤 강점이 혹은 내 뭐 전공 강점이 됐건 전공 외적인 측면이 됐건 경력이 됐건 내 어떤 면과 맞닿아 있고 내가 이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좀 입증할 수 있게 내용들이 좀 갖춰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지원 부문은 직무와 관련해서 좀 더 초점을 둬주시면 좋겠고 사업 부문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조사를 하시고 서칭을 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원 자격을 보면요. 2022년 12월과 1월 중에 인턴십이 가능한 자를 뽑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인턴십 전형과 관련해서 이 4주 동안의 평가에 따라서 최종 입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을 보면 어학 자격은 토익 800점 이상이나 오픽 IH 이상이나 토익 스피킹 AL 개편전의 레벨 7. 결국 어느 정도 어학 성적을 갖추신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업무하실 때 영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본인의 점수를 잘 확보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제2외국어 전공자나 능통자를 우대한다라고 했는데 전공자보다는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2외국어 전공자인데 능통하지 못했거든요. 능통하다는 건 네이티브에 가까운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관련 분야의 인사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개발에 필요로 하는 특정 계열에서 요구되는 공학 계열의 전공자에게도 근무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자소서 항목도 3번 문항이 있다는 것, 이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채용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전형의 특징으로 따진다면 면접이 3차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1차, 2차, 3차 면접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번 문항의 경우는 제발 이렇게 좀 써주세요 라는 회사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리고 네. 문항 자체가 뭐 엄청 글쎄요, 뭐랄까. 자소서가 뭐 이렇게 안 보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네. 문항이 좀 단출한 경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좀 우리가 특이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그리고 영어 점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할 지원자, 즉 허수 지원자, 지원을 그냥 찔러보기 식으로 지원할 지원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을 함께하는 만큼 네.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멘트가 뭐 청산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네.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소개서 난이도와 특징이 네.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난이도로 따진다면 이 회사는 뭐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항이 굉장히 심플하고 요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네. 컨설턴트 선생님들께서 이 컨텐츠에 나오셔서 소개해주는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질문 문항이 좀 긴 편입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질문이 심플하다 못해 좀 단순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웬만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은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네. 취업 준비가 처음이시고 막상 이 문항에 대체 뭘 적어야 될까가 좀 모호한 경우들 혹은 본인의 강점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생각을 그냥 좀 피상적으로 적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취업 준비가 처음이시거나 자소서 쓴 경험이 별로 없다면 할 얘기거리가 별로 없다면 작성에 좀 애로사항을 겪는 의외의 어려움 따라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LX 인터내셔널의 자기소개서 항목인 1번 항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1번 문항이 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성장 과정 괄호 열고 학창 시절 등 지원 동기와 입사 후에 하고 싶은 직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입니다.
회사 측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적어달라. 그러한인즉슨 정말 간략하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적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종합상사라는 넓고 글로벌한 꿈을 꿈꾸어 왔기에 LX 인터내셔널은 저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벌써 여기서 한 90자 적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철저하게 해당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의 현황을 적고 그 현황을 내가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다. 왜냐? 나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그간의 성장 과정 중에서 길러져 왔고 발휘되어 왔고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라는 설득에 근거한 글이 나와줘야 되는 게 이 1번 문항을 작성하는 데 특징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절반 정도로 적어주고요. 입사 후 하고 싶은 직무 중심의 업무는 철저하게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잡아다가 그 부분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식적인 측면이나 실무 역량적인 측면을 잘 발휘할 것이다. 혹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할 것이다. 차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적응을 하겠다, 협업을 하겠다,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 그거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입증하려면 명확한 근거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성적인 태도 기반의 강점들은 실제로 이 지원자가 협업과 소통을 잘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협업과 소통을 잘 발휘했던 근거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할 거라면 새로운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강점을 써주시는 게 소통, 협업, 적응보단 나을 겁니다. 소통, 협업, 적응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을 거면 근거 있게 적어야 된다. 그걸 못 적을 거면 다른 강점을 적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실제 면접 때 뭐 얘기하실 겁니까? 면접 때 할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작성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종합상사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지원하겠노? 이런 표현을 하신다든지 예전부터 꿈꿔왔다라는 말들 혹은 해외 어디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어디를 갔는데 LX 인터내셔널의 무슨 입간판을 보고 마음이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이런 조금 올드스쿨한 접근은 조금 안 되겠죠. 실제로 그런 지원서를 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려주면 된다. 그런 의도로 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예진 캐스터가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2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2번 문항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기를 적는 문항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해달라. 결국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기사항 등이 본인 그 자체를 어필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원하려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될 태도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문항수가 적고 3번 문항은 사실상 그냥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경력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1번은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 역량이라든지 강점적인 말을 어필할 수 있는 칸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성격이나 특기를 적어줘도 틀린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내가 지원 분야나 직무에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고 이 내용을 서류 통과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의 질문의 도구로서 활용할 걸 생각한다면 조금은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성격의 장점이 세상 착하다. 배려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왕이면 실제로 내가 일을 대하는 관점 혹은 협업을 할 때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향인지를 어필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미루지 않는 성향이 있으시다든지 어떤 업무를 할 때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몰입도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라든지 책임감 있게 우직하게 꾸준히 해낼 수 있음을 좀 어필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일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성격으로 어필한다면 입사 후에 일할 때의 강점으로도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단점이라는 건 같이 일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완을 못할 만큼의 치명적인 단점은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나는 좀 이렇게 욱한다. 나는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지금 제가 말하는 행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일할 때 보여주면 굉장히 네. 좀 부담이 될 수 네. 있습니다. 해서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팁을 드리면 이런 단점을 작성하실 때는 상황 안에서의 단점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맡은 역할을 수행할 때 있어서 조금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편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향후 면접 전형에서 좀 돌발 질문을 받는 걸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좀 처음에 적응이 어려움 이렇게 하는 거랑 처음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같은 과함의 욕심인데 어느 상황에서 발휘되는지에 따라서는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지원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는 게 좋겠고요. 특기 부분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걸 억지로 넣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은지 혹은 어학적인 강점의 특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항목인 3번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도 묻는 항목인데 성공과 실패 사례를 관련한 항목인데 이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네. 3번 문항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으로서 인턴 프로젝트 학회, 사업, 공모전, 해외 거주 경험 그리고 슬래시하고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적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감성적인 나레이트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있었던 기간 동안 주로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어떤 학습을 했다든지 어떤 교육을 이수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백하게 기술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했다, 요거 했다, 성공했다라고 마무리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맞게 계획을 추진하여 수립하고 추진하여 네.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끔 상황이 말이죠. 내용이. 그렇게 그려질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실패 사례를 작성하게 된다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실패를 극복하여 더 나은 성과를 또 다른 스텝에서 이루어내셨다. 또 다른 상황과 환경과 경험에서 달성할 수 있었다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작성 시 유의할 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후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겠죠. 결국에는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인턴십이 4주 동안 진행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인턴 잘 부탁해요 하면서 그냥 하하호 하면서 일하는 체험형 인턴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일적으로 업무가 부여받게 될 것이거나 프로젝트성 과제를 받게 되실 거고 받은 그 과제에 맞게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을 한다거나 사내에서 다양한 서치가 이루어지고 아마 멘토 사원님들이 존재하실 거기 때문에 멘토 사원분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턴십 과제 수행 그리고 최종적인 전환의 평가까지도 안정적으로 잘 받아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또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멘토의 가이드하에 실무를 수행한다. 이 실무를 수행할 때 단순히 그냥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부여받게 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의 내용에 맞게 혹시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영역은 없는지 혹은 내가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지어서 모르는 건 적극적으로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전형을 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인턴십 4주 동안 입사 후에 일할 때의 모습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런 인턴십을 멘토 사원과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멘토 사원도 인턴이 되실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인턴십 전형이 그냥 인턴을 하라니까 한다기보다는 입사 후에 일할 때의 모습까지도 체크받는 또 다른 스타일의 면접 전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뭐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어진 실무와 과제 수행, 좀 성격은 다를지라도 이것들을 잘 소화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유리하고 이런 거를 준비했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상세 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네.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네.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종합상사 지원자분들은 해당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사업 부문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과 관련한 쪽이라든지 혹은 물류와 관련된 쪽의 이야기가 지원하려는 분야랑 조금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거시적인 경제 환경 분석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대외 악재라든지 대외 호재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과
어떤 뭐 주가 가치에 대한 평가 등도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LX 인터내셔널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단순히 그냥 종합상사 지원을 내가 원래 했던 지원자이기 때문에 떴으니까 지원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철저하게 찐 지원자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회사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열티와 준비된 정도를 안정적으로 표현을 글과 말로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되 내가 충분히 내공이 있음을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만 소기의 성과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용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